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탐나는 셀럽, 탐나는 인플루언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구독자 90만 명을 보유한 와. 유튜버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김작가TV의 김도윤 작가를 이 자리에 어서 오세요. 모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만 쏙쏙 뽑아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몇 명이나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30살 때부터 인터뷰를 시작했거든요. 몇 살이신데요? 지금 이제 40살, 딱 11년 동안 한 1000명 넘게 네. 만나 뵌 것 같아요. 1000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근데 그 1000명이 보통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뭔가 특별함을 느낍니까? 가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이런 면이 특별하구나. 이렇게. 네. 네,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성공하신 분들한테 그 질문 꼭 하잖아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운이 좋았어요. 네. 대부분들? 대부분 그 말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당연히 사회초년생이었으니까 아, 진짜 비밀을 얘기 안 하는구나. 이 테이블 밑에 이 진짜 비법들을 얘기를 내가 이제 그 정도 내공이 없어서 얘기 안 해주는가 보다. 또 대한민국 겸손해야 되니까. 아, 예, 했는데 그렇게 이제, 들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 그 이면에 뭔가 진짜 있구나. 운이 그래서, 있구나. 네. 그렇게 이제 찾아서 1000명을 만난 걸 토대로 이번에 냈는 책이 이제 럭키라는 책이고 성공하신 분들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은 이제 겸손의 의미도 있긴 한데 진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열심히 했더니 그 운도 오는 거. 그쵸.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노력만으로 100% 성공한다라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든가 아무리 뛰어난 아나운서도 자기 노력만으로 거기까지 갔다? 맞아요. 그 운이. 이게 같이 따라와야 네, 돼요. 위에서도 누군가가 이 사람을 발탁해줘야 되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고 드라마를, 뉴스를 어떤 거를 시기가 맞는 거를 딱 발달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이제 그 대부분 성공한 분들이고 아까 이제 운이 좋아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운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러면 얘기. 그 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 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뭐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하면 그 전에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 운이 오는 거를 저는 읽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고 운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중국에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마스크팩도 엄청 많이 나왔고 그게 바로 한류라는 그런 게 넘어가면서 화장품이 같이 붐이 일어난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류가 불고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 화장품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전까지 준비한 사람이 마스크팩과 화장품을 그렇죠.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뚝딱 할 수는 없는 뚝딱할 거죠. 수는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실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빠른 실행이 가능하려면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를 예시로 든다면 동해 양양에 서핑 많이 하잖아요. 네. 서핑 하다 보면 서핑은 뛰어난 선수들이 그 파도가 오는 걸 가지고 파도를 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서퍼도 파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파도는 오는 거죠. 오는 네. 파도를. 그렇죠. 그러면 서퍼들이 모래사장에서부터 연습을 하죠. 보드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타는지. 그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파도가 가까울 때쯤에 오면은 그냥 몸을 딱 올려서 타서 이제 멋지게 타고 준비가 덜 된 분은 빠지지. 빠지잖아요. 네. 그냥 저는 이게 인생에서 오는 운과 파도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타야 될 파도인지 타지 말아야 될 파도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파도가 얼마나 많이 칩니까? 하루에 수천 번을 넘게 칠 거예요. 그 중에는 내가 타야 될 파도도 있고 아니면 넘겨야 될 파도도 있고. 내 제주보다 센 파도가 오면 그냥 잠기는 거예요. 그렇죠. 파도가 오면 냅다 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그죠. 또 골라야 되는구나. 그렇죠. 골라야 되죠. 예.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뛰어들려면 네.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파도를 읽을 수 있을 거고 그때 맞춰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더라고. 우리 저 전에 있던 회사의 프로그램 중에 성공시대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아, 그다음에 성공시대 다음에 실패한 사례를 한 것도 있어요. 그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은 내가 그때 그거 해서 성공했어 이러고 네네. 똑같이 실패한 분도 내가 그때 그거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 잘못 그러니까 읽은 거죠. 잘못된 파도를 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파도는 네. 오더라도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 댐비면 안 되는 파도가 있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런 파도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김 작가님이 알려주는 운을 깨우는 7가지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하나씩 야, 저 알아보도록 이런 거 하죠. 준비된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김 작가님이 알려주는 운을 깨우는 7가지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그 1번부터 그럼 한번. 네. 럭키 행운. 김 작가의 운을 깨우는 7가지 열쇠. 아,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뭐 저는 첫 번째가 이제 저도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사람을 딱 2가지로 분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라면 성공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또 다른 측에는 이제 내 성장과 자존감을 긁어먹는 사람을 조금은 멀리 한다 생각해요. 근데 먼저인 거는 멀리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테크에서도 소득을 늘리거나 소비를 줄이거잖아요. 더 쉬운 거는 소비 줄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을 늘리는 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간관계에서 성장과 자존감 끌어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있죠. 만나기만 하면 그 악연 피곤해지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집에 오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인간관계 그렇게 맺어진 거니까 우연히 시작했으니까 계속 끌고 갈 경우가 있잖아요. 좀 그런 상황과는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다. 요즘 그걸 손절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람 관계도 사람 관계도 손절한다고.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인간관계지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시간과 재화와 에너지로 내가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 제 책에서 그걸 세르파라고 표현했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세계 각국의 등산을 최고로 잘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분들이 그분 팀만 오르지 않거든요. 세르파라고 하는 그 고산지대에 최적화된 부족분들과 같이 오르거든요. 그냥 그 전문가들조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대부분은 사실 금수저라면 그런 게 필요 없을 수 있죠.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 성공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흙수저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내가 위로 가고 싶다면 저 윗세상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그분들이 동기부여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겪었던 2, 3, 4, 5, 6, 7, 8, 9의 시행착오도 알려줄 거고요.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다. 2번째는 관찰. 2번째는 이제 관찰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도가 오는 거를 읽는 게 이제 관찰의 일인 건데 관찰이란 건 사실 요즘 시대에는 데이터라든가 신문 기사라든가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가 지금 사실 주가가 이제 요즘에 좀 떨어지긴 했죠. 얼마 전까지 굉장히 폭등했는데 그 시그널들은 사실 그 전부터 우리 모두가 카카오를 쓰고 있었고 지하철만 타도 모두가 카카오를 쓰고 있었고 카카오톡 가입자 수가 굉장히 뭐 다 사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예를 들면 유튜브도 굉장히 핫한 플랫폼이 될 거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데이터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관찰 측면에서는 연말에 많은 분들이 서점 가서 그 트렌드 책을 보거든요. 항상 트렌드 책이 11월, 12월에 1위예요. 베스트셀러.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읽고 그냥 듣고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좀 내 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고 그냥 덮으면 그게 남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관찰해도 나랑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요 유튜브가 지금 핫한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유튜브를 할까? 아니면 유튜브가 핫하니까 광고 시장도 지금 다른 광고 시장 5개, 지면, 방송 광고 다 떨어지고 있고 디지털 광고 매출만 오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자영업을 한다면 디지털 광고 그럼 나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든가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 오르는 거 보면서 그럼 내가 카카오톡 많은 사람들이 쓰네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네 근데 주가가 별로 안 올랐네 사볼까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내 일로 좀 가져오는 약간 민감한 태도가 저는 읽는 것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실행해야죠. 더 나아가서 판단하고 실행하고. 그렇죠. 그래서 관찰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자. 속도. 네, 세 번째는 이제 속도인데 그 두 분도 아마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 같은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네, 저는 그 말에 공감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인생 속도가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제가 24살에 대학을 갔었고 30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업도 인턴십 3번 하고 계약직 한 번 총 1년 6개월 동안의 그 불안정한 고용의 생활에서 있다가 이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뭔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면 그래 네가 느려도 괜찮아 위로가 되지만 저는 그 앞 문장에 하나 더 붙어야 된다 생각.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만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100km로 먼저 달려갔어요. 거기에 뭐 가져갈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나는 속력이 6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뒤따라간 사람이 과연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것도 어떤 분야도 뭔가 선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구조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루틴 같은 것들, 구조화 같은 거를 만드는 이유가 자기 고민할 시간을 줄여서 내 행동을 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 유튜브 같은 경우 김작가 TV 기준에서는 처음에 기획을 하고요. 그에 맞춰 섭외를 하고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평가 딱 6단계 시스템이거든요. 그 6단계에 맞춰서 하위 카테고리는 있지만 이 6개가 다거든요.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냥. 이 6개가 너무 분명하니까 좋은 거는 제가 뭘 잘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제가 뭘 못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층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도 알아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딱딱 나와 있으니까 저 유튜브 운영할 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이걸 안 돌리고 있는 거죠, 그냥. 자. 루틴. 네. 방금 네 번째는 아까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루틴을 만드는 건데 이 루틴을 만들어서 이제 고민할 시간을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루틴을 만들 때 그 생각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어쨌든 시도하고 있다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과정을 돌아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루틴에서 저는 딱 2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생각한 이제 지금 40살 그 다음에 자기계발서적을 총 8건 내고 성공한 분을 1000명 넘게 인터뷰한 제가 내린 인생 성공 방정식이 있어요. 저는 인생의 성공 방정식은 기회와 확률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회와 확률인데 이 기회를 늘리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특히 젊을 때일수록 기회를 늘리는 거는 뭐 A도 지원해보고 B도 지원해보고 근데 경험치. 많은 분들이 이 지원을 할 때 그럼 내가 몇 개쯤 지원했을 때 떨어지면 어쨌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떨어뜨린 걸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이 성공 확률 값을 높여야 되는데 똑같은 값으로 그냥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디션을 본다고 하면 50군데 보는데 다 똑같은 실력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럼 저는 이 노력을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이게 한 예를 들면 20군데까지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똑같은 노력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사람이 보는 눈은 정말 다 다를까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떨어졌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안 높이고 기회만 늘리면 나중에는 사실 이 기회는 성실함의 영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확률은 스마트한 성실함의 영역인데 이 확률을 안 높이면 나중에 내 성실함으로 기회를 못 늘려요. 나중에는 더 이상 기회가 늘어나지 않겠죠. 내가 지원하고 있는데 다 지원했을 테니까. 그리고 사람이 피폐해지고 네. 자기 비하에 빠져. 그렇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점점 더 나빠지네요. 맞아요. 근데 그 기회를 늘릴 때 내가 실패를 하고 있었는데 성공 확률 값을 높였어요. 그럼 내가 잘 됐잖아요. 어쨌든.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기회를 늘리려는 노력을 안 해도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기회가 더 늘어나죠. 예를 들면 뭐 배우가 있다면 그분이 뭐 처음에는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막 내겠죠.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연기를 뭐 수업을 받고 뭐 좀 외모도 뭔가 수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어요. 그래서 영화가 대박이 났어요.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뭐 그분이 기회를 안 출연 늘려도 섭외가, 되죠. 예. 근데 저는 인생의 그 성공 방정식에서 좀 노력하신 분이 기회를 늘리는데 이 더 나아지려면 확률 값을 높여야 되는데 요걸 좀 생각 안 하시는 부분이 안타깝다.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지 말자는 거지. 자, 이 방정식 부분에서 이어지는 건데 이 이제 루틴이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온 거고 그 다음에 이 루틴에서 봐야 될 게 이제 복귀인 건데 많은 분들이 기회를 늘릴 때 왜 성공 확률 값을 못 높이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돌아보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든 거라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수능 만점자를 이제 30명을 최초로 한 번에 인터뷰에서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되게 우리 모두 대부분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을 쳐봤잖아요. 네. 좀 재밌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텐데, 모의고사 성적이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늘 성적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등급은 진짜 난이도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죠. 그냥 그게 왜 그렇냐면, 전에 틀렸던 문제를 이번에 또 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복하면, 내가 모의고사를 쳤을 때 그 오답을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시험 점수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모의고사 수능이라는 시험은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그 유형을 벗어나는 거는 내면 심사위 출제위원이 욕을 먹어요. 정확하게 그 친구들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 유형을 틀렸는데 또 틀리고 있는 거야. 그걸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똑같은데 기회만 늘리고 있는 거죠. 그냥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게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제 팁을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쓰잖아요. 네. 그럼 책이 딱 나중에 실물 표지로 책으로 나오면 제가 처음 쓴 거랑 똑같지 않거든요. 네. 그 출판사에서 편집부에서 수정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좋은 책이 나오죠. 그럼 그 책과 제 처음 온 거를 비교해서 봐요. 뭐 어떻게 좋아진 걸까 보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좋아졌구나. 문장은 이렇게 다듬었구나. 이런 문장이 추가됐구나. 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직업이 또 강사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강연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면 시청자, 그 청자분들이, 청중분들이 웃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내가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난 그 부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복귀하는 거죠. 노력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그 처음에는 제가 실수가 좀 많았어요. 악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시청자분들 보기에 눈살집 풀이 멘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게스트분을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 카메라 세다 켜놓고 하다 보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지만 저도 긴장이 되는 상태일 거잖아요, 진행을 할 때. 그럼 게스트분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급에서 자른 거야.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제가 그걸 못 눈치챈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분이 뭔가 말을 너무 잘했는데 더 살려드렸어야 했는데 또 제가 못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상을 편집할 때는 다시 보잖아요. 그럼 보여요. 그럼 제가 당연히 지금 시청자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분을 컷 편집을 해요. 근데 그게 습관화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좀 많이 빼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는 그 책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녹음, 세 번째는 유튜브 영상 편집하면서 제 복귀를 한 건데, 3인칭 시점에서 보려고 시청자분들이랑 뭐 일기를 쓰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날 자기가 만약에 학교에서 발표, 아니면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했다면 그거를 녹음해서 들어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도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최대한 복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이 탭을 밖에서 바라보는 거죠. 네. 긍정. 네. 긍정. 아무리 좀 힘든 상황이 있어도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관점과 한 가지 판단. 한 가지 관점은 긍정과 부정 중에서 긍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판단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시로 제가 그냥 두 가지만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왜 심했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릴 적에 조금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왜 까무잡잡하고 눈썹이 진하고 까무잡잡하고 눈썹이 진하고 이목구비도 있고 장점인데. 털도 많으니까 어릴 적에는 정말 많이 놀렸어요. 제가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20살까지는 없어요. 뭐라고 불러요? 이제 뭐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불렸는데, 이제 당연히 싫죠. 누가 이게 좋겠습니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맨날 놀리니까 나가기만 하면 오히려 자신감도 추락하고 그런 시기를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걸 긍정을 보려고 했던 게, 긍정이라고 하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거울 보면서, 남자들은 착각하잖아요. 샤워 딱 거울 보면서 이제 원빈 같은 느낌도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 내가 그쪽을 좀 닮았구나. 내가 받아들이기. 네, 털이 많아서 내가 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저분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했던 거는,
제가 좀 웃기지만 레이저 제모를 한 15번 받은 거예요. 온몸에? 아니 얼굴에요. 얼굴 레이저 시험이 많이 났군요. 엄청 많았죠. 예, 지금도 털이 많잖아요. 그거 멋있는데. 그래,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일부러 막 막 지나치게 많아서. 어. 지나치면서 15번 받았는데도 많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15번 받았고, 예를 들면 눈썹도 제가 왁싱 같은 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옷도 이제 뭐 제가 뭐 패셔니스트는 아니니까 그냥 깔끔하게라도 입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그 외모 이런 것만큼 중요한 게 능력. 역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역량이라든가 능력을 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외모 측면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면 뭔가 말하는 센스라든가 태도라든가 스피치 이런 실력을 높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세상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긍정에서 부정 중에서 전 긍정을 선택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한 거죠. 시다. 네. 시도해봐. 사실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가 다 있어도 요거 안 하면 뭐 저는 다 지우셔도 된다 생각해요. 꽝이네요. 네, 꽝인 시도를 거죠. 안 하면 네. 꽝이에요. 맞습니다. 시도하는 자가 미인을 얻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 인생에서 도전을 한 게 27살 때 제가 지방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공모전을 도전했거든요. 첫 공모전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공모전 해본 적도 없고 기획서 써본 적도 없는데 그냥 해봤죠. 인생 첫 도전이고 굉장히 열심히 했죠. 3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전국 560대 1의 경쟁률 뚫고 1등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받고 수상 혜택으로 이제 일본에 탐방을 첫 해외여행이었거든요. 네. 그냥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공모전을 계속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 17개 정도 상을 받고 졸업할 때 대한민국 인재상의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자신감을 확 얻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만약에 누가 어떻게 그렇게 공모전 상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은 있겠지만 한 문장을 줄이면 그저 시도했을 뿐이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한 것도 제가 2018년 10월 29일에 첫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잘 안 된 적도 있고 뭐 잘 된 시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2년 10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원래 직업이 작가다 보니까 비슷한 콘텐츠를 다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른 직업이거든요. 한쪽은 책을 내는 거고 한쪽은 그냥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저는 한 달 동안 근육통을 앓았거든요. 약간 R&D를 담당하는 직원이 갑자기 영업하는 느낌이랄까? 영업하는 친구가 갑자기 개발하는 느낌이랄까? 직무전은 그만큼 힘든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해서 지금 구독자 한 90만 정도가 됐죠. 그것도 제가 누군가 저한테 어떻게 유튜브 잘 될 수 있었냐 물어보면 그저 시도했을 뿐이었다. 시도한 저한테 세상이 조금씩 운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김 작가의 운을 깨우는 7가지 열쇠까지, 너무 7가지 좋다. 열쇠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번 2부에서 더 이어집니다. 김 작가가 실제로 어떻게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됐는지 그 실체는 2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1 비밀 과외. 연금 박사 이영주,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연금에 대한 모든 것. 미국 주식 장우석,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실전 노하우. 진짜 주식 이나무, 후에 추월차선에 오르기 위한 진짜 주식 공부.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